결혼식은 끝났는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된 걸까? 결혼식 한 달 후, 마광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결혼식 날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현실은 이미 다음 장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맡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았다. 두 줄. 분명히 두 줄이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직 집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흥수는 옥분의 임신으로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고 천수는 아침부터 술도가 재무 자료를 들여다보느라 눈이 퀭했다. 마광숙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시작이구나. 한편 한동석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손끝으로 반지를 매만지고 있었다. 어제 마광숙의 손에 끼워줬던 그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아내가 된 마광숙을 떠올리면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다가도 한편으론 복잡한 심경이 올라왔다. 그녀가 임신했다면 그건 기쁨이자 걱정이었다. 그녀에게 이 모든 게 과하지 않을까. 동석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그를 진짜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광숙과 동석의 임신 소식은 금세 퍼졌다. 천수는 깜짝 놀랐지만 누구보다 기뻐했다. 형수님, 진짜 잘 되셨어요. 형님도 동석 형님도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광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고 동석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소식은 오천수와 문미순에게서 터졌다. 문미순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도 같았다. 임신이었다. 늦은 나이에 이미 한 번 실패했던 사랑 뒤에 찾아온 기적 같기도 하고 두려움이 앞서는 현실 같기도 했다. 천수는 처음엔 말을 잃었지만 곧 미순을 꼭 껴안았다. 미순아 무섭지?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 오천수는 눈가를 훔쳤다. 기러기 아빠로 10년을 버텨온 세월이 떠올랐다. 이젠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광숙은 술도가 운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품었으니 이제는 이 집에서 제 몫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술도가는 이제 천수 도련님이 맡아줘요. 오천수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미순의 임신 소식과 맞물리며 책임감을 느꼈다. 형수의 선택은 더없이 감사하고 무거운 선물이었다. 한편 오강수와 한봄의 사이도 심상치 않았다. 결혼식 전후로 급속히 가까워진 둘은 이제는 서로를 좋아한다고 숨기지 않았다. 한봄은 강수에게 고백했다.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강수 씨 형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나도 그 집 식구가 되고 싶어요. 강수는 당황했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다. 나도 봄씨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연인의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어른들 몰래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둘의 연애가 공개되면 마광숙과 동석의 관계까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공주실은 딸 광숙의 행복을 확인한 뒤 결단을 내렸다. 나는 이젠 애들 집 귀찮게 안 할란다. 고자동 씨랑 같이 실버타운 들어가서 여생 즐겁게 살 거다.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 공주실은 단호했다. 고자동 역시 싫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따라 나섰다. 그리고 며칠 뒤 놀랍게도 X장모가 공주실의 초대를 받고 실버타운에 합류했다. 이게 웬 조합이냐고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의외로 세 사람은 잘 어울렸다. 고자동은 실버타운 남자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셋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허전함을 채워주는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한편 독고탁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 이후 해임되었고 신라 주조의 지분 대부분도 정리됐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장미애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도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애는 독고탁의 옛 별장 쪽으로 향했다. 직감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독고탁은 벽에 걸린 밧줄 앞에 서 있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장미애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독고탁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이제 와서 뭐가 남았다고. 그 말에 장미애는 크게 소리쳤다. 우리 둘 다 죄인이야.
근데 살아야 갚을 거 아냐. 독고탁,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나약해졌어? 그 말에 독고탁은 서서히 밧줄에서 손을 뗐다.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남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내자. 한편 독고세리는 점점 더 범수를 향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범수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세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마마걸이 아니었다. 그날 세리는 범수에게 도시락을 건넸다. 직접 만든 건 처음이에요. 드셔보실래요? 범수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나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세리가 떠난 걸 확인한 영은은 범수를 찾아왔다. 나 파혼당했어. 한이가 있는 걸 알고 도망치더라.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범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범수는 확고히 말했다. 나는 이제 세리를 좋아해. 책임지고 싶고 함께 가고 싶어. 미안하다. 나영은 무너졌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범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제 독수리 술도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천수가 이사로 정식 취임했고 광숙은 내조와 태교에 집중했다. 오형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날 밤 한봄은 아버지 한동석의 서재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온 낮고 무거운 목소리. 강수랑 봄이.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한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제 새로운 갈등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동석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광숙이 옆에 앉아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나저나 이야기 이름은 오빠가 지어줘야죠. 명색이 LX 호텔 회장이자 우리 집의 가장인데. 한동석은 작게 웃었다. 어쩌다 내가 아기 이름을 또 짓게 됐을까. 처음 광숙 씨를 만났을 땐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마광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동이었다. 수많은 파란을 지나 드디어 도착한 이 자리에 아이 하나 품은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도 위축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품고 있었다. 한편 오천수와 문미순도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함께하고 있었다. 천수는 날마다 미순의 입덧을 달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웃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던 그였기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소중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끄는 술도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마음이 편해졌다. 이 아이는 반드시 행복하게 키울 거야. 그 누구처럼 외롭지 않게.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더해졌다. 오흥수와 지옥분, 이들 역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도 확인했다. 그런데 쌍둥이였다. 지옥분은 당황하면서도 피식 웃었다. 어머, 이 몸이 아직 현역이었네. 흥수는 소리 지르며 환호했고 다음 날 바로 줌바 댄스 수업을 휴강시켰다. 이제는 아줌마들과 댄스 말고 육아 댄스를 준비해야겠어요. 그렇게 그들의 집엔 조용한 설렘과 북적이는 준비가 시작됐다. 한편 독고탁은 장미애의 손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술도가에서 그렇게 막 나간 것도 어쩌면 이걸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라. 장미애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내가 당신 믿어줄게. 술도가가 아니라 우리 도가야. 이름도 새로 짓자. 그렇게 시작된 새벽술도가는 신선하고 젊은 감성의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단숨에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오랜 시간 싸우기만 했던 독수리 술도가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선의의 경쟁은 각 도가의 품질을 높였고 그 중심엔 세리와 범수가 있었다. 세리는 새벽술도가의 마케팅을 도우며 부모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했다. 특히 범수와 함께 기획한 두 집 술도가 합동 시음회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세리는 말했다. 이 술은 그냥 술이 아니라요. 가족의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술도, 범수 씨 집에서 내려온 술도,
결국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완성된 거잖아요. 관객들 사이에서 눈물이 번졌다. 범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동석도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반대만 했던 강수와 보미의 연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토록 까다롭고 냉정했던 그의 눈에 오강수가 진심으로 보미를 아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오강수 씨, 우리 보미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에 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책임질 게 아니라 평생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동석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고 그날 밤 보미에게 작게 말했다. 내가 웃을 수 있다면 아빠는 그걸로 된다. 이제 이 집에는 5명의 아이가 생겼다. 광숙과 동석 사이의 첫째, 천수와 미순의 늦둥이 둘째, 흥수와 옥분의 쌍둥이 셋째와 넷째, 그리고 오범수의 딸아니까지. 형제들 사이에서 다음 세대의 독수리 오형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이야, 이러다 우리 술도가도 유치원부터 만들어야겠어. 라는 흥수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공주실은 실버타운에서 고자동과 엑스장모와 함께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이 소란스러운 실버타운. 그러나 그 소란은 묘하게 따뜻했다. 공주실은 박정수에게 말했다. 엑스사돈, 우리 자식들 걱정은 끝내고 이제부터는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아보자고요. 세월은 흐르고 봄날의 햇살처럼 잔잔한 날들이 이어졌다. 독수리 술도가와 새벽 술도가는 나란히 성장해갔고 다음 세대를 향한 꿈도 커져갔다. 한이는 범수와 세리의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고 형제들의 아이들도 하나둘 말문을 트며 서로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술도가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운 자리. 5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 강수는 숯불에 고구마를 구우며 말했다. 형님들, 5명이네요. 진짜 독수리 오형제 완성됐습니다. 흥수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이번엔 우릴 닮은 꼬맹이들이지.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동석은 조용히 광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모든 게 광숙 씨 덕분이에요. 광숙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독수리 형제들, 그리고 이 5 아이들. 달빛 아래 5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뛰놀고 있었다. 그 아이들 뒤에서 5가족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 집안은 다시 시작된 거라고. 이 아이들이 자라 또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갈 거라고. 그리고 그 순간 한 아이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 커서 또 술도가 할래요. 그 말에 또 한 아이가 덧붙였다. 나는 아빠처럼 댄스할 거야. 모두가 깔깔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예고되고 있었다. 과연 이 아이들, 다음 세대의 독수리 오형제는 어떤 바람을 일으킬까? 세상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다.